부터라도.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다 똑같아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다 똑같은데, 뭐, 시리즈든 데이터 프레임이든,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여주겠다. 엑시스 0번. 이런 방향으로 붙이는 거다. 이렇게 행을 따라서, 어, 행의 인덱스를 따라서 행의 인덱스가 증가가 되는 방향으로 붙여주겠다. 이거는 엑시스 0번. 되게, 이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쪽이 0번이고 어느 쪽이 1번인지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되고.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다 똑같다 그랬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경우, 이거는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는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거를 엑시스 1번이라고 합니다. 엑시스 1번.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이에요. 머지와 컨캣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 1번입니다. 연습 1번. 여기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데이터 셋이 있어요. 데이터 셋이 있고, 어, GitHub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 일단 데이터셋을 어디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pandas.pydata.org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가 pandas pydata.org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이 페이지 다 들어가셨어요? 다 들어가셨죠? 도큐멘테이션 갈게요. 여기에서 도큐멘테이션 링크 있죠?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그 또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스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스 리파지토리. 저장소란 뜻이잖아요. 소스 코드 저장소란 뜻이에요. 판다스의 함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려면 여기 들어가시면 판다스의 함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파이썬 코드를 직접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자, 소스 리파지토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클릭을 하시면 GitHub가 연결이 될 거예요. 판다스 dev, 판다스라고 하는 GitHub 리파지토리로 들어갈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폴더들 안에 판다스 함수와 클래스들이 그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여기까지 들어가셨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셨죠? 자, 여기에서 doc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doc. 도큐먼트란 뜻이겠죠? 네, doc를 들어가세요. doc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또 폴더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데이터 찾으셨어요? 네,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몇 가지 CSV 파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 CSV 파일들이 있습니다. 에어 퀄러티 롱, 에어 퀄러티 NO2, 에어 퀄러티 NO2 롱, 그 다음에 에어 퀄러티 파라미터스, 에어 퀄러티 PM25 롱, 에어 퀄러티 스테이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 미세먼지 농도에 관련된 데이터 프레임들이에요. 그다음에 베이스볼은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야구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이리스 데이터, 타이타닉 데이터.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비슷한 데이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자, 요 폴더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 폴더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요 주소에 있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 링크, 브라우저에서 이 링크 복사할 수 있잖아요. 링크 복사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면 될지 링크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자, 어떤 파일들을 사용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기 있는 CSV 파일들 중에서 첫 번째 롱이라고 하는 거, 에어 퀄러티 NO2 요 파일, 요 파일. 에어 퀄러티 NO2 롱이라고 하는 CSV 파일과 이 CSV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 퀄러티 PM25, 에어 퀄러티 PM25 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또 하나는 에어 퀄러티 스테이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어 퀄러티 스테이션스.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읽고, 데이터 각각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몇 개 있으면 된다? 데이터 프레임이 세 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NO2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PM25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스테이션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에어 퀄러티 NO2 데이터 프레임과 그 다음에 에어 퀄러티 A인데 자꾸 퀄러티 PM25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세요. 자, 제가 머지를 써야 될지 아니면 컨캣을 써야 될지는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머지를 해야 될지 컨캣을 해야 될지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보고서 이거 머지를 해야 되는 건가? 컨캣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로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과 에어 퀄러티 스테이션즈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머지를 써야 되는 것일까, 컨캣을 써야 되는 것일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신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거를 조금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에어 퀄러티 NO2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NO2 중에서도 긴 거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긴 거. 요거 롱 사용하기로 했죠. 롱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간단해요. 컬럼이 city, country, 데이트 UTC라고 돼 있죠. 컬럼 이름이. 그다음 로케이션, 파라미터, 밸류, 유닛 이렇게 있어요. NO2가 뭔지 아세요? NO2? 이산화질소란 뜻이에요. 화학 기호인데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미세먼지들 중에서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을 한 거고 파리는 프랑스겠죠. 프랑스 파리에서
2019년 6월 21일 0시 0분 0초에 측정한 값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파리라고 하는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 측정기가 있는 측정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강북에도 하나 있을 거고 강남에도 있을 거고 강서에도 있을 거고 강동에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 군데서만 측정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정소들이 여기 있는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아셨죠? 그 다음에 NO2를 측정한 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측정값이 20.0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20.0. 단위가 있겠죠.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1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부피 안에 1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부피 안에 NO2가 몇 그램이 들어있다? 2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위를.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다는 얘기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산화질소 농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 프레임 아니죠? 그죠? 절대로 어려운 데이터 프레임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음. 근데 아마 행의 개수가 좀 많을 거예요. 행의 개수가 좀 많을 거예요. 아마도 파일 이름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이 파라미터에는 NO2밖에 없을 거예요. 유니크한 값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파라미터의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보시면은요. NO2밖에 없을 거예요. 이산화질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뭐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도 있을 거고 이산화질소를 측정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미세농도 그런 그 원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NO2만 측정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런 데이터 프레임. 자, 요거에 대한 거 이해되시죠? 자, 다시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까지만 올라갈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그 폴더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사용하기로 했었던 게 뭐냐면 에어 퀄러티 PM25예요. 에어 퀄러티 PM25. 자, 에어 퀄러티 PM25라고 하는 CSV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CT, 앙테르, 페르펜,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컨트리가 BE라고 되어져 있죠. 아마도 벨기에일 거예요, 벨기에. 벨기에의 어떤 도시 이름이고요. 도시 이름이고, 2019년 6월 18일 6시, 새벽 6시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예요. 이거는 그 미세먼지를 측정한 측정소고요. 여기는 뭐를 측정해서 PM25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NO2가 아니라 PM25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한 거고 값은 1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어떻게 합쳐야 될지 이거 두 개를 보시면 감이 오셔야 돼요. 밑으로 붙여야 되는 건지 옆으로 붙여야 되는 건지 딱 데이터 프레임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PM25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그 분자의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그 뭐 지름이 얼마 미만인 미세먼지들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다, 이산화질소다 이렇게 특정을 지은 게 아니라 그 뭐 지름의 길이가 얼마 미만인, 얼마 이하인 그런 미세먼지들 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PM25. 25가 아마 그 반지름 단위일 거예요. 지름 단위일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산화질소처럼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 종류 중에 하나다. 미세먼지 종류 중에 하나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먼지를 측정한 종류 중에 하나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었던 게 이거죠. 에어 퀄러티 스테이션스죠.
스테이션스 열어볼까요? 자, 스테이션스를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아까 우리 그 NO2나 PM25를 보면 거기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거기에 그 로케이션 이름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로케이션 이름만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그 로케이션에 latitude, longitude가 있어요. 경도, 위도예요. 아, 죄송합니다. 위도 경도예요. 위도 경도. latitude는 북위, 남위.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동그랗게 생겼죠. 어. 우리가 그 지구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적도, 여기를 적도라고 하면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하죠. 이거를 위도라고 하지 않나요? 위도? 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위 몇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반구에 있는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남위 몇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이 끝에가 90도, 뭐, 북위 90도, 북위 뭐 80도, 북위 70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적도가 0인 거고요. 0인 거고. 그래서 위도를 latitude라고 얘기합니다. latitude. 그 다음에 longitude라고 하는 거는 동쪽 서쪽을 의미를 해요. 동쪽 서쪽. 그러니까 네. 지우지 말아야 될 거를 지워버렸어요. 제가. 어,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에서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런 선이 있겠죠. 이런 선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몇 도만큼 이동한 건지 아니면 뭐 서쪽으로 몇 도 이동한 건지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거를 뭐 동경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도. 경도를 영어로 longitude라고 얘기를 해요. 예, longitude. 기준점은 어디냐면 아까 위도 같은 경우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플러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도에서 90도 요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 얘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죠. 360도 돌 수 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360도를 돌 수가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 0인 지점이에요. 0인 지점이고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뭐 동경 10도, 동경 20도, 동경 30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는 그 영국에서 동쪽으로 이만큼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적도에서는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 위도와 경도를 알면 지구 상에서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도와 경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미세먼지 측정소에 위도와 경도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셋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붙여야 될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셔야 돼요. 감이 오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그 파일 경로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NO2 파일이 있는 경로, NO2 파일이 있는 경로예요. 자, 아까 우리가 요 기터브에서 에어 퀄러티 NO2 롱 쓰기로 했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렇게 보이죠. 이 위쪽에 있는 주소 복사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디 있는 주소 복사하라 그랬어요? 로라고 하는 버튼에 있는. 로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CSV 파일이에요. 이 내용이 CSV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로우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를 클릭하시면 돼요. 링크 주소 복사. 그렇게 이게 에노2 파일의 위치예요. 이게 에노2 파일의 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PM25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PM25라고 하는 파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데이터 폴더 안에 에어 퀄러티 PM25 롱이라고 하는 그 CSV 파일이 있었죠.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이 로를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 그러면 얘가 그 read CSV를 할 때 사용할 파일 경로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스테이션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는데 얘는 데이터에서 에어 퀄러티 요거죠. 에어 퀄러티 스테이션스고 여기 로에서 링크 주소 복사 요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합쳐주시고요. 첫 번째는 요거 두 개 먼저 합치는 거예요. 두 개 먼저 합쳐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과에다가 얘를 합쳐주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들이 뭐를 분석해 보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네,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GitHub에 올려드릴게요.